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이지스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사용하던 방패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으로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 또는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군사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이지스함 선도함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세 척 중 첫 번째 선박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9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해 상세 설계를 수행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7,600톤급 1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세 척의 세종대왕급 중 1번 함인 세종대왕함과 3번 함인 선의료성용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각각 2008년, 2012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길이 170m, 폭 21m, 무게 8,100톤 규모로 최대 속력 30노트, 약 55km/시간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비교해 한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고 대잠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데요. 또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5인치 함포, 유도탄, 수직발사 미사일, 어뢰 등의 무장이 탑재되고 다기능 스파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춰 막강한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1.7MW급 추진용 전동기 2대로 구성된 보조 추진 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선도함은 올해 10월 기공에 이어 내년 하반기 진수를 거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한 뒤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력화되면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돼 대한민국 해양 수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남상훈 본부장은 차세대 이지스함의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함정 분야에서 현대중공업의 앞선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차질 없는 건조를 통해 적기 인도의 우리나라 해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52시 이지스함은 명중률 30%에 그치며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군함을 찍어내어 미국보다 많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나 허접한 성능으로 인해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2019년 건조한 군함은 28척입니다. 여기에는 비싸다는 이지스함도 7척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해 12월에는 며칠 간격으로 군함 5척이 줄줄이 진수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천조국 미국조차 따라가기 힘든 물량인데요. 미국 해군은 주력 전투함으로 사용 중인 RA 버크 구축함을 31년 동안 75척, 그러니까 연평균 2.4척을 만들었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이 얼마나 많은 군함을 찍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RA 버크급과 비슷한 급인 055형 구축함을 2년 반 만에 5척 진수시킨 것은 물론 동시에 10척이 넘는 동급 함정을 전국 각지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 척당 우리라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군함을 대량 양산화하는 것인데요. 중국판 이지스함인 52D형도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 척당 항마 8천억 원 수준인 이 군함이 최근 3년 동안 20여 척이나 건조되는데요. 게다가 미사일 초계함, 상륙함, 항공모함, 잠수함 등 다양한 종류의 군함들이 수십 척씩 중국에서 속속히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1년 1월 기준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은 350척 이상으로 미국이 보유한 293척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양산된 중국 군함들의 전력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초도함, 건조 후 두 번째 함을 건조하기까지 2년간 시차를 두는데 중국은 유예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존 군함의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생산에만 치중한다는 것인데요. 2016년 림팩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52C 이지스함은 가상 전투에서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명중률 30%에 그치며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음 해 2017년에는 52C형을 보완한 52D를 중러연합훈련에 파견했는데 기관 고장으로 몇 날 며칠을 망망대해에서 포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 산둥함이 투역했는데 시험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판이 붕괴해 지지대를 받쳐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산 자체에만 열을 올리는 걸까요? 큰 이유는 한국의 조선업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중국의 조선산업 붕괴를 막으려는 정책입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는 한국이 지난 2월 세계 선박 발주량 282만 CGT, 92척 중 156만 CGT, 43척, 56%를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2위 국가인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1월 한국 47%, 중국 39%로 8%포인트 차이에서 2월에는 한국 56%, 중국 40%로 16%포인트까지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한때 중국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덤핑 전략으로 세계 선박 시작을 석권했던 중국 조선업계 하지만 연간 수백 척씩 팔려나간 중국 배들은 연달아 문제를 일으켰고 글래드스톤호 사건으로 중국 조선업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글래드스톤호 사건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조선회사의 계열사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인데 건조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산체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화물선은 보통 수십 년씩 사용하는데 황당한 일은 이후에도 더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파견된 수리공들이 몇 달을 들여다보고도 수리를 못한 데다 수리비가 새 화물선 건조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됐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낫기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중국 소전업계는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친중국가인 러시아마저 중국이 미 항공모함 한 척을 잡으려면 중국의 해군력 40%를 희생해야 한다고 혹평을 내리는 것을 보면 겉으로만 그럴싸할 뿐이지 속은 텅 비어있는 쓰레기 군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해군력 증강에 뛰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막강한 규모의 해상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미 해군 7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 일부까지 해양 패권을 유지해왔으나 시리아에서의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차군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미군의 부재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이 등장하여 태평양을 장악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